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채영이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어.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4시간째. 복도 의자에서 다리 힘이 풀려 앉아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절친이랑 나란히 걸어와서 한 말이에요. 아니, 이 인간이 진짜. 엄마가 위암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병원에서 내 15년 지기 친구배를 가리키면서 이혼을 통보해요. 그것도 그 옆에서 채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애를 못 낳으니 순순히 나가라고 하고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지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밤 11시 대학병원 5층 안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엄마 병실 안 접이식 간병 침대 위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의 손은 항암 전 검사를 여러 차례 받으시느라 팔뚝까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임아, 회사는 괜찮냐? 엄마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시면서 저를 걱정하는 말이 먼저 나왔죠. 괜찮아요, 엄마. 자요. 저는 이불을 엄마 턱까지 끌어올려 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 갈려나간 제 삶이 이 병실 간병의자 위에서 전부 드러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저는 괜찮은 딸이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태경이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내일 수술이잖아. 아침 7시까지 와줄 수 있어? 내일? 아, 그게 내일이었어? 태경의 목소리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여럿 있는 곳 같았고 그 사이로 여자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얼핏 스쳤죠. 거기 어디야? 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 중이야.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오전에 미팅이 잡혀 있어서. 엄마 수술이야. 위암 수술이라고. 알아. 근데 이 미팅 진짜 중요한 거라. 끝나면 갈게.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잘못 들은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병원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뽑아 복도 벤치에 앉았죠. 새벽 2시 잠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쌓여있던 카드 결제 알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태경명의 법인카드 결제 98만 원, 시어머니 오복순 백화점 결제 210만 원, 신우이 노가령 학원비 자동이체 42만 원, 시댁 아파트 관리비 45만 원. 계산기 앱을 열고 이번 달 시댁 관련 지출을 하나씩 더했습니다. 합산 640만 원. 제 카드에서, 제 월급에서 이번 달에만 640만 원이 시댁으로 빠져나간 거였죠. 캔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6시 간호사들이 엄마를 수술 준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동 침대에 실려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웃어 보였지만 엄마의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 더 안 오시나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사람이 보였죠. 엄마의 오랜 동료 박순자 이모였습니다. 순자 이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늦었지? 금난이가 오늘이라며? 소임아, 걱정 마라. 네 엄마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잘 될 거다.
저는 이모의 손을 잡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째. 저는 가방에서 엄마 수술비 정산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앞으로의 항암 치료 예상 비용까지. 은행 앱을 열어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1200만 원. 결혼 7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의 대부분이 태경의 사업 자금과 시댁 생활비로 빠져나간 뒤 제 이름으로 남은 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외과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죠. 보호자분이시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주변으로 퍼진 부분은 조직 검사 결과를 좀 더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으려는 순간 병원 로비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노태경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의 반걸음 뒤에 제 15년 지기 절친 문채영이 나란히 서 있었죠. 태경 씨? 채영아? 태경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제 앞에 섰습니다. 소희마, 할 얘기가 있어. 밑에 카페로 내려가자. 지금 엄마가 방금 수술 끝났는데 오래 안 걸려. 태경이 먼저 돌아섰고 채영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순자 이모에게 엄마를 부탁드리고 두 사람을 따라 1층 카페로 내려갔죠. 카페 구석자리에 셋이 앉았습니다. 채영이 테이블 아래로 자기 배를 감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경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채영이가 임신했어. 나는 이혼하고 싶다. 제 손에 들려있던 엄마의 수술 동의서 사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태경의 얼굴을 봤고 채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채영이 입술을 깨물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소희마, 미안해. 근데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5층에는 엄마가 아직 회복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7년 동안 이 남자의 사업과 집안을 제 돈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깊은 비밀과 고민을 나눈 친구가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었죠. 태경이 커피를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빨리 정리하자. 서로 좋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2번 만에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소희마. 태경이한테 다 들었지? 네. 네가 애를 못 낳으니 어쩌겠니? 우리 태경이도 대를 이어야지. 순순히 나가라.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경과 채영이 카페 테이블에 앉아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한번 바라본 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목록이 떴죠. 태경법인 경비용 카드, 시어머니 생활비용 카드, 신우이 학비 및 시댁 관리비 통합 카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3장의 카드가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엄마가 계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회복실 옆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딱딱한 간병 의자에 앉아 벽시계를 봤죠. 밤 9시. 엄마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엄마가 눈을 뜨시면 분명 물으실 겁니다. 태경이는 왔었냐고. 저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쁘대요. 그 한마디를 연습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태경의 이름이 떴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0초 뒤 다시 울렸습니다. 또 태경? 진동이 멈추자마자 문자가 왔죠. 법인카드 결제 안 된다. 뭐 한 거야? 전화 받아. 3분 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링거 속도를 확인하며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죠. 벨소리가 끊기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당장 전화 안 받으면 병원으로 간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오복수는 백화점에 계셨을 겁니다. 나중에 가령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죠. 오복순이 명품관 카운터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손님, 이 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데요. 뭐,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해봐. 오복순이 목소리를 높이며 카드를 다시 내밀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가방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마저 제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죠. 신우이 가령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대학원 행정실에서 등록금 자동이체가 반려됐다는 통보를 받은 가령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옳게 나 등록금 이체가 안 됐다는데 혹시 카드에 무슨 문제 있어? 카드 정리 중이에요. 정리? 무슨 정리? 내일이 마감인데. 가령아, 나도 지금 병원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령이 생전 처음 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거라는 건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죠. 오후가 되자 핸드폰 부재중 전화 목록이 가득 찼습니다. 태경 34통, 시어머니 12통, 신우이 8통, 화면을 열 때마다 시댁 이름들이 쏟아졌죠. 저는 부재중 목록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간호사가 가져다 준 미음 그릇을 들었죠. 엄마, 일어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드셔야 해요. 엄마가 겨우 눈을 뜨시며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제가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리고 미음을 한 숟갈 떠서 입가에 대드렸죠. 맛도 없는 게 뭘 먹으라고. 이거 드셔야 회복 빨라요. 한 숟갈만 더. 엄마가 억지로 미음을 삼키시는 동안 제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미음을 떠드렸죠.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회복실 밖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소임아, 나와봐. 태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놀라서 돌아봤고 옆 병실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었죠. 여기가 어딘데 소리를 질러. 카드 당장 풀어. 지금 나한테 보복하는 거야? 저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태경이 양복 재킷을 구겨 입은 채 서 있었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경의 팔을 잡고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간호사와 보호자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왔죠. 비상구 문을 밀고 계단 참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여기 안병동이야. 소리 지르려면 나가. 태경이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으니까요. 7년 동안 한 번도. 태경이 한 발 물러서며 손으로 이마를 훑쳤습니다. 그래, 알았어. 소리 지른 건 내가 미안해. 근데 소임아,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건데 지금 카드 같은 걸로 애들 장난처럼 굴 거야? 저는 계단 난간에 손을 올리며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카드들 전부 내 명의에 내 신용으로 발급된 거야. 내 재산 아니야. 태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다가 다물었죠.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하는 얼굴. 태경이 말없이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상구 문이 쾅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회복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주무시고 계셨죠. 다음 날 아침 채영의 비공개 계정 스토리를 확인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들어가 본 것이었죠. 남자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까지 힘들다. 제발 좀. 태경이 채영에게 카드 끊긴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수술 5일 뒤 엄마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순자 이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오며 제 옆에 앉았죠. 소임아,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며? 이모, 그건 어떻게 아세요? 우리 지연이가 그 사무실 근처에서 일하잖아. 그 사무실 문 잠겨 있고 직원들이 밖에서 월급 달라고 따지고 있다더라. 저는 사과를 깎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죠. 잘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일이 맞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네 엄마도 그렇게 살았다. 열흘 뒤 엄마가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친정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날 밤 제 옛날 방에 앉았죠. 핸드폰을 열고 7년간의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의 폴더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시어머니 백화점 결제 내역, 신우이 학비 이체 기록, 시댁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 다 모은 뒤 포털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후기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가장 후기가 좋은 법무법인을 찾아 다음 날 오전 예약을 잡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방에서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 접수대를 지나 상담실로 안내받았죠. 한정우 변호사는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상 위에 펜을 가지런히 놓아둔 사람이었죠. 배소임 씨, 자료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7년간의 카드 결제 명세서, 태경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채영의 비공개 계정 캡처. 한정우 변호사가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죠. 한참을 들여다보던 한정우 변호사가 명세서 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경제적 기생 구조입니다. 남편분 법인 운영비, 시어머니 생활비, 시누이 학비까지 전부 배소임 씨 명의 카드에서 나갔어요. 싸울 카드가 충분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한정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남편분 법인 등기부등본을 오늘 중으로 열람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재무상태 확인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내겠습니다. 결과 나오는데 한 2주 걸릴 겁니다. 2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남편분이 배소임 씨를 빚 보증인으로 세워놓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도 같이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건물 밖으로 나오자 5월 바람이 불었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문채영, 소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입장도 이해해.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영과의 메시지 기록을 처음부터 스크롤하기 시작했죠. 1년 전 메시지. 태경 씨 요즘 뭐 먹는 거 좋아해? 선물 추천 좀. 태경 씨 이번 주 일정 어때? 같이 밥 먹자고 할까? 소임아, 태경 씨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무슨 일 있어? 10개월 전. 태경 씨 생일 언제더라? 내가 깜빡했어. 태경 씨 취미가 뭐야? 운동 좋아해? 7개월 전.
소희마 요즘 태경 씨랑 사이 어때? 많이 안 좋아? 한 달에 두세 번씩 태경의 일정과 취향을 유독 자세히 물어왔던 대화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보니 전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들을 날짜별로 하나씩 캡처해서 한정우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엄마의 첫 통원 치료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납병동 침대에 누우신 엄마 팔에 주사줄이 연결됐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엄마가 비닐봉지를 움켜쥐고 구역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등을 쓸어들이며 옆에 앉아 있었죠. 한참 뒤 구역질이 잦아들자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태경이가 요즘 전화도 안 하더라. 요즘 바쁜가 봐요, 엄마.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 머물렀죠.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뒤 한정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소임 씨, 법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남편분 법인이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실제 매출은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보증금이나 차 리스비 대부분이 배소임 씨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보증인거는요? 다행히 보증건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세워놓고 1년에 1,200만 원밖에 못 벌면서 나머지는 전부 제 돈으로 채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신우이 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령이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올케, 나 등록금 마감이 내일인데 정말 카드 안 풀어줄 거야? 가령아, 올케, 나 이번 학기 못 다니면 졸업이 1년 밀리는 거야. 가령아, 그 등록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령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죠. 5초, 10초. 가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케,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정집 앞 골목에서 시어머니 오복순과 마주쳤습니다. 오복순이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를 보자마자 팔을 잡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소희마. 내가 그때 말이 좀 심했다. 나도 놀라서 그랬어.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 카드 문제는 좀 풀자. 이틀 전 전화기 너머로 순순히 나가라고 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다정한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 카드 문제는 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오복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네가 변호사를 썼어? 오복순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옆 가게 문이 열리며 순자 이모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순자 이모가 상황을 보더니 오복순 쪽으로 걸어왔죠. 복순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오복순이 순자 이모를 한번 노려보고 저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몸을 돌리더니 걸어가면서 내뱉었죠. 두고 보자. 순자 이모가 혀를 차며 제 쪽을 봤습니다. 괜찮아, 소희마? 네, 이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옛날 제 방에 누웠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죠. 7년간 참아온 서러움, 15년간 속아온 우정, 엄마가 아프신 이 시점에서조차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엉망이었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태경 씨 측에서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첫 기일은 약 6주 뒤에 잡힐 예정입니다. 저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좋습니다. 6주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하나 꺼냈죠. 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지출한 모든 금액,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까지 저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정 기일까지 6주. 저는 회사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엄마의 통원 치료를 사유로 적었고 팀장과 상의해서 주 2일 재택근무로 전환했죠. 낮에는 변호사 미팅과 자료 정리. 3주마다 돌아오는 엄마의 통원 치료일에는 병원 동행. 나머지 시간에는 밀린 업무 처리. 캘린더에 일정을 빼곡히 채워 넣으니 숨 쉴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정지시킨 지 3주째 되던 날 순자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이마, 우리 지연이가 또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요, 이모? 그 사무실 있잖아. 태경이 사무실. 월세를 2달이나 안 냈나 봐.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했대. 거기다 직원들이 월급 3달치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넣었다더라. 그렇군요. 지연이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들었다는데 그 사람이 태경이 회사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이래. 밀린 월급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겠냐고 하소연을 했다나 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경 법인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이라면 내부 사정을 알고 있을 수 있었죠. 한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 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제가 동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순자 이모의 딸 지연이를 통해 이도윤이라는 사람과 만남을 잡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이도윤은 후드 집업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아메리카노를 2손으로 감싸쥐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이시죠? 아, 지금 그렇게 부르면 안 되나?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5개월째 월급 못 받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다음 달에 준다. 투자 들어오면 정산한다.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이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투자요?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어요. 투자자 만난다고 나가는 날이 한 달에 10번은 됐는데 그중 절반은 여자분이랑 만나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회사가 작으니까요. 사장님 일정 공유 캘린더에 미팅이라고 적어놓고 위치를 보면 카페나 레스토랑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저한테 경비 처리에 달라고 맡기거든요. 2인 식사, 매번 2인이었어요. 이도윤이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회사 내부 메신저 캡처랑 제가 처리했던 경비 내역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급여 내역도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생활비를 부인이 대준다는 거. 저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죠.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제 변호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배소임 씨. 저도 밀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장담은 못 드리지만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도윤과 헤어지고 바로 한정우 변호사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한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배소임 씨,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뭔가요? 법인 지출 내역에 매달 같은 곳으로
150만 원씩 나간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문채영 씨 거주지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랑 같은 주소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카드로 결제한 법인 경비가 채영이 월세로 쓰인 거예요? 네. 매달 150만 원씩 기록상 10개월치가 확인됩니다. 총 1,500만 원.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돈으로 내 친구의 집세를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야근하고 시댁 생활비 대느라 통장이 쪼그라드는 동안 그 돈이 채영의 오피스텔 월세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 알면서도 둘 다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웃고 있었다는 것. 그 주 금요일 엄마의 2차 통원 치료일이었습니다. 병원 납병동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옆에 앉았죠. 주사줄이 연결되고 약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엄마가 다시 구역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받쳐드리고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구역질이 가라앉은 뒤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조직 검사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변 부위에 아주 작은 전이가 있어서 치료를 좀 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반응이 좋은 편이라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 쪽을 돌아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치료 잘 되고 있대요. 몇 번 더 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치료비 예상 견적서를 펼쳤죠. 추가 치료 비용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재산 분할해서 최대한 받아내야 합니다. 엄마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질 수 없었죠. 그 다음 날 저녁 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 정지 이후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소임아, 나야. 말해. 우리 변호사 끼지 말고 둘이 만나서 조용히 정리하자. 예전처럼 대화로. 그 말투. 결혼 초 사업 시작한다며 투자금을 부탁할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살짝 불쌍한 척을 섞은 그 톤.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소임아, 왜 이래? 우리가 남이야? 남이지. 너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수화기 너머로 태경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흐른 뒤 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후회할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 7년 동안 후회만 삼키며 살아왔는데 더 후회할 게 남아있을까요? 조정 기일 2주 전 한정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도윤에게서 받은 내부 자료와 법원 회신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죠. 한정우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배소임 씨가 결혼 기간 중 시댁에 지출한 총액이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인으로 유입된 금액과 문채영 씨 오피스텔 월세까지 합하면 돌려받을 근거가 확실합니다. 3억 8천만 원. 숫자로 보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벌어서 모은 거의 모든 돈이었죠. 자료 정리를 마친 그날 저녁 신우이 가령이 예고 없이 친정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패딩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 있는 가령의 눈이 빨갛게 부어